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유여해 수원대 겸임교수, 조한기 새정치민주연합 서산 태안 지역위원장, 그리고 황성욱 변호사,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금요일 밤도 되고 해서 OX도 좀 들고 점수도 좀 매기면서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자료화면 쭉 보셨습니다만, 뭐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뭐 대선 불복 논란에, 뭐 이 일본 자위대와 관련된 무슨 발언 논란에 뭐 아주 정치가 어지럽습니다. 네. 국민들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을, 지금 정국을 세 분은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는지 사자성어로 한번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딱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한마디, 세 분은 어떻게 표현하실는지요? 예, 다 쓰셨으면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잘 세워 주십시오. 진지구축, 가상다반, 통즉 불통. 야, 어렵네요. 저 한자로 쓰라고 그랬으면 제가 좀 이해가 될 텐데. 가상다반 무슨 뜻입니까? 집에서 먹는 식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주 발생하는 일, 당연한 일, 항상 있는 것, 평소와 똑같다. 뭐 별 특이할 거 없다. 늘 보는 일이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어지러운 일이 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근데 보니까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선거가 다가와서 그런가?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선거 때는 총선대로, 대선 때는 대선대로 정말 항상 이렇게 밥 먹듯이 네.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 조금 이렇게 위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자 잘 안 보인다. 자, 진지구축은 뭡니까? 네, 드디어 선거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하고도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표도 사실은 야권 신당이라는 어떤 위험이라든지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진지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확실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 보수 진보가 아예 네. 총선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예. 통즉 불통. 예. 이건 교과서 문제 때문에 국면이 상당히 분열되고 있는데, 통하면 아프지 않다, 소통하면 아프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통자는 소통할 통자고, 그렇습니다. 뒤에 통자는 아플 통자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편이 더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느냐, 또 어느 편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진실을 호도하면 국민들이 아프게 할 것이고, 진실을 잘 전달하면 국민들이 알겠어요. 지지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야 간에는 별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촉즉발입니다. 예,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과 소통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국민과 소통한다는 뜻 아닙니까? 어느 쪽이 더 잘 소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최근에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 역사 교수들이 대다수가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고, 현장의 역사교사들 1,010명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98%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은 야당과도 소통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근데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야당에서는 야당에서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래요? 야당 안에서도요, 누군가는 어떤 의원께서는 발언을 하시니까 또 그거는 우리 거 아니라고 또 다시 꼬리 자르기가 나오고, 안에서도 제대로 뭔가가 따뜻한 말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당도 별 소통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게 소통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당에서는 홍보위원장이고, 또 어떤 이 프레카드도 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손혜원 홍보위원장이죠. 네, 이 사람이 만들어낸 홍보물입니다. 한일 두 분이 뜻을 함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그려놓고 교과서 왜곡에 이 두 사람이 뜻을 함께합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물 여러 가지 의미에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다 합쳐서 이거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각자 점수 좀 써주세요.
네, 이제 교과서 왜곡에 한일 두 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뜻을 함께합니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국민들한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홍보물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그런 홍보인지 아니면 점수를 주신다면 0점에서 70점 나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요. 아, 마이너스. 지금 밑에 낙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홍보물이 아닙니다. 저건 모욕죄입니다. 제가 볼 때. 70점.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이 수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쌀을 수출했다고 하고 네. 일제 식민지가 대한민국 조선을 근대화시켰다고 하고 이런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게 되면 우리가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손혜원 위원장의 홍보물은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사진을 같이 올린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부적절한데도 70점은 주시는군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게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공식 홍보물입니까? 공식 비공식을 지금, 가리기가 좀 어렵겠습니까? 예, 공식 비공식을 가리기가 좀 어렵고요. 예. 네티즌들이 주는 의견을 받아서 수십 종의 지금 카드 뉴스, 예. 손피켓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공식 비공식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용하는 홍보물. 예,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0점은 무슨 뜻입니까? 홍보물이라 그래도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곡을 한 게 아니라 국정화를 하겠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국정화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갖고 와야지 아베 역사 왜곡을 같이 결부를 시켜서 친일 프레임으로 건다는 것은 전 홍보가 아니라 제 생각엔 프로파간다 같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선전이다? 예. 선전하고 홍보하고 정치적 어떤 왜곡된 목적을 정치적 위해서 선전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지금 뭐 문제가 제기되니까 지금 뭐 철거하고 교체하고는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게시했던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 좀 보십시오.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것도 일종의 홍보 플래카드인데요. 저것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철거하고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동안 내걸렸던 플래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요구합니다. 50점. 50점. 지금 잘 안 써지시면 네. 예. 말씀으로 몇 점 주시죠?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요. 그러면 황 변호사 50점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친일 독재 교과서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오히려 저는 그 철거했다라는 점에서 못마땅해서 오히려 50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 철거하냐? 예, 오히려 더 걸어놓고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질 수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북한을 찬양하면 또 그것에 정통성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런 것이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교육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걸어놓고 한번 논쟁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빵점을 주신 거죠?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셨군요. 예.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도 대정부 질의에서 답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과서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근거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네. 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거야말로 일종의 종북 프레임을 걸어서 교과서의 국정화를 정당화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래서 철수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다. 예.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대통령과 아베를 같이 봅니까?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왜 50점을 줬냐면요. 차라리 야당에서 그렇게 만약에 슬로건을 걸었을 때 우리 쪽에서는 우린 좋은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썼으면 저 깔끔했을 텐데 괜히 너무 비슷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아서 저는 50점을 빼서 50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홍보물이나 새누리당의 홍보물이 뭐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이 동영상을 네. 이 수업 시간에 틀어줬는데 그 동영상이 논란이 되니까 동영상에 나오는 교수가 이 동영상을 국정화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교수, 이 한홍구 교수의 입장, 맞으면 국정화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자신이 강의한 동영상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십시오. 아, 호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왜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한홍구 교수 발언의 진위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홍구 교수는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발언이지요. 그런데 저는 한홍구 교수의 발언이 지금 국정화 문제를 호도할 수 있는 지연말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한국 현대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한다는 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차례 그 얘기가 됐듯이 북한 같은 독재 국가가 아니면 이 문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화와 관련된 국론 분열이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이지 지금 한홍구 교수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국정화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홍구 교수가 박 전 대통령이 죽었어야 했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뭐 동영상을 보면은 사실 확인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동영상을 뭐 저희들이 지금 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X 두 분의 X 드셨는데 유해 교수. 저는 그 내용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살펴봤더니요. 박정희를 그때 죽였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런데 언니 박근혜 대통령은 태어나지도 못하는 건데 그때 살려줬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얘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부적절한가 적절한가를 따져봤을 때 부적절한 건 맞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김일성은 우리 민족 가장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다. 분명히 제가 지금 그 팩트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다른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것이 역사로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이건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틀어준 것을 국정화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교과서는 역사는 하나라는 거죠.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거죠. 반론하시겠습니까? 그 한홍구 교수 발언의 문제에 관해서 부적절성에 관해서 그게 사실이면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비디오를, 이런 영상을 아이들이 들었을 때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이거 맞는 거야.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한홍구 교수의 발언은 지금 8종의 검정 교과서에 실린 내용도 아니고 정부에서 검증한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가 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건 없건 그것은 국정화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왜 이걸 결부시키냐가 그래서 국정화 교과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역사, 아무런 사적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역사를 역사 그대로 적어놓은 기록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화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X. 저는 이 성공회대 교수라는 직함이 학생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물론 공과가 계시지만 공과 과를 올바르게 얘기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서 더군다나 인신공격적인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그런 분에서 인신공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국정화 교과서의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주 짧게 반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정교과서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통제 목적에서 유지되어 왔다. 이거 우리 당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했냐면요. 현 교육부 차관 김재춘 차관이 2005년도에 자신의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요. 과거에요.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바뀔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이 논란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검정을 국정으로 바꾸자는데 왜 또 논란이 있을까요?
근데 국정교과 쓸 때 검정으로 돌아갈 때 분명히 그때도 반대했었거든요. 황 변호사. 전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국정교과서를 만드냐 안 만드냐는 중등교육법 제29조의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의 재량으로서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국정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워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강동원 의원 발언과 관련돼서도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강동원 의원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 부대표직과 뭐 이 국회 운영위원직, 그러니까 원내 부대표니까 아마 국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 두 당직을 사퇴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여당에서는 그걸로 부족하다 출당 제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직 사퇴로 이 강동원 의원 발언 논란이 마무리돼야 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이죠. 예, 이 새정치연합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드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예, 제가 오늘 아예 답을 다 가르쳐주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황상욱 변호사부터. 예. 대선 불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세력 간에 격렬한 투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일단 그 법치주의 안에서 한 번쯤 선거라는 제도로 결론이 나면 그 다음 선거 때까지는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정권 교체의 경험을 가진 우리 정치사의 역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도 대선 직후에 대선 결과를 인정한다는 선언을 했고 우리 당에서는 당론으로 여러 차례 네. 그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죠. 그래서 당에서 원내 부대표직과 운영위원직을 사퇴시킨 거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명해라, 출당시켜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정치 공세다. 예. 네, 그렇지만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선거, 대선에 대한 전체적인 기반을 다 흔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요. 당적으로 어떤 당에서 모두 대표로 사과하는 것도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네요. 것이죠. 강동원 의원이 당에다가 사과했죠. 네, 당에 사과를 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황교안 총리가 연일 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언쟁도 벌였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자유대 관련 발언과 해서는 또 다른 설전도 벌이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총리로서 답변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데뷔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황교안 총리의 이번 국회 답변 과정을 보면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황교안 총리한테 몇 점 주실지 좀 점수를 써주십시오. 빵점과 마이너스는 없군요. 49점, 90점, 80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80점. 네,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총리로서 굉장히 적절한 반응이었다고 전 보여집니다. 49점. 낙제점인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걸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황교안 총리가 대정부 질의 발언 과정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문제를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네. 총리가 잘못 알았다면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낙제점이다. 90점. 무조건 자위대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말을 하셨고요.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공세에 대해서 이제 행정부 강요도 주눅들지 말고 할 말은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9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관계 문제라서 아주 짧게요.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하더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하고는 헤어진 적이 없고요. 그 발언조차도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총리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짧게 한 말씀 더. 분명 여기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상대방 질문하신 의원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하든 예. 안 하든 간에 일본의 자유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여기서 한 가지 않았습니다. 빠진 것이 있습니다. 위험한 위태로울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의 때도 그러면 그걸 안 해야 알겠습니다. 됩니까? 예. 이제 황교안 총리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고요. 지금 세 분이 주신 그 점수, 예, 뭐 상당히 좀 이 다른 점수가 나왔으니까 이 황교안 총리에 대한 이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도 또 이번에 이 점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세 분과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